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대로 오늘은 조금 앞당겼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증시 개장이 10시로 1시간 늦춰졌고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앞당겼고요. 10시 때는 이제 개장 프로그램을 이어갈 겁니다. 예, 코스피가 2675로 어제 끝났습니다. 2600을 넘어서 2700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요. 2700까지 25포인트 남았습니다. 뭐 어제 그제 기사면 하루 만에 뚫을 수도 있고요. 15포인트 이렇게 올라준다면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2700을 언제 갈까? 근데 뭐 시장이 이렇게 뭐 늘 근데 녹록하게만 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700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지만 또 언제 닿을지는 너무 흥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고 이제 화이자의 백신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죠.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이제 계속 사줄 것인가? 지수보다도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지금 집중해서 따라가야 되는 게 시장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시장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공매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뜨거운 감자죠. 이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일단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던 개인 공매도 시행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뭐 K 대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과연 이제 증권사가 진짜 이대로 할까? 개인들 공매도 할 수 있게끔 만들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뭐 빌리고 팔고 하려면 그만큼 이 대출에 능할 수 있게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좀 뜬구름 잡는 거다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은 현재 이제 공매도가 이제 연초에 중지가 된 것은 코로나 전국에 증시가 막 급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좀 방어하고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했었고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3월에 이제 4월 달부터 뭐 재개가 된다는 것인데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좀 수정을 보완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개인 투자자도 지금 공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규제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규모가 1000억이 안 돼요. 한 700~800억 정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뭐 무차별적으로 공매도 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완화시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고 싶다라면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보완을 한 것이죠. 그래서 1단계로는 최대 9천억 정도, 마지막 단계는 한 1조 4천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증권사들이 협조를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못하게끔 계속 뭔가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로막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이제 개인 공매도가 좀 실행이 된다라면 또 증시에는 그러니까 개인 공매도가 아니죠. 그냥 공매도 자체가 좀 시행이 된다라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부정적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장은 조금은 영향은 없겠지만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 가면서부터는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면 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저희가 나올 때마다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애플에서 폴더블 폰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수혜주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올해 초에 워낙 핫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뭐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가 네.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코로나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좀 추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다시금 관련주들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해보자라는 증권사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그렇죠. 폴더블 폰은 앞으로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뭐 삼성이 지금 한 2개 라인 정도, 그러니까 뭐 상반기, 하반기에서 한 2-3개 모델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뭐 일부 판매되고 있지만 거의 뭐 그거는 뭐 실패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뭐 LG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롤러블 폰이나 폴더블 폰 관련돼서 출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애플이 얼마 전에 신제품 냈을 때 5G 칩이 장착이 되면서 5G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말한 것처럼 어쨌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제품을 출시해야지 아무래도 시장 파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애플이 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계속 뉴스는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본 내용은 폴더블 폰 관련된 도안을 봤는데 돌아다니는 도안을 봤는데 이게 폴더블 폰인지 아니면 듀얼 폰인지 네. 약간 이제 애매한 내용이었고 지금은 약간 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 기대감인데 뭐 애플이 특별한 언급을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년 하반기 출시할지 내후년에 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전국이 좀 해소가 되면 경기도 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소비가 좀 확대가 된다라면 이런 고가 제품의 판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KH 바텍이라든지 국내 기업이 급격히 수혜를 입을지 여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종목 찾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찾아본다라면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네. 최근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했고 소기의 성과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솔 케미칼도 이쪽 관련해서 이제 제품이 매출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추세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두 개의 기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진짜 애플이 폴더블을 만들지 뉴스를 체크해보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그 밖에 이 수혜주 한솔 케미칼, LG 디스플레이를 짚어주셨습니다.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2017년 이 국내 임플란트 업계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덴티움이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업체들 분식회계 의혹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를 해외로 옮겼는데요.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복 소비가 크게 살아나면서 K 임플란트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사인 겁니다. K 임플란트주 최근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바텍까지 최근 들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 줄줄이 올려잡고 네. 있어서요. 우리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네. 어떨까요, 이 종목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초에 많이 하락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주들이 국내에서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국내는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예전보다 못해요. 네. 상당히 많이 약간 저가 공세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수익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해외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워낙에 인구도 많고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령화, 노령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임플란트 수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한 2019년, 18년 뭐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였는데 코로나 자체가 중국에서 뭐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중국 자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한 여름부터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년이 간다라면 백신이 정상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도 해소가 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주가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네.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도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데 저는 약간 부담감은 있겠지만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오, 예. 왜냐하면 증시가 한번 탄력이 붙어서 가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좀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계속 호재성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오스테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5,0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덴티움이라든지 디오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바닥 추세가 완벽히 전환된 건 아니고요. 레이 어쨌든 이 치과 관련된 엑스레이 제품을 공급하는 이 레이도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레이도 최근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거 본다라면 한 5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안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65,000원 그리고 레이 5만 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이 흐름 놓고 우리 관련 종목들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3,000억을 투자합니다. 유럽 양극재, 유럽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위함인데요. 뭐 워낙 이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네. 투자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인가요? 유상증자 1조 원을 결의를 하면서 그 금액을 갖고 투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인 것 같은데요. 주가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지요? 그쵸. 포스코 케미칼은 상당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기업의 자본 잠식이라든지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 투자가 1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네.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유럽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당장 공장이 증설되는 건 아니지만 한 2021년 정도 상반기에 착공을 좀 준비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역이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근데 폴란드, 네, 헝가리. 폴란드, 예. 헝가리.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3사 기업이 다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LG 화학 등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쨌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선제적 대응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네. 유상증자 1조 원 정도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주가가 좀 이제 계속 고공행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현재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좀 더 높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뭐 내년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포스코 케미칼 전일에도 5%가 넘게 뛰어서요. 추격 매수 가능할까? 뭐 이 질문 하고 싶었는데 네.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팔려고 하는 투자자들 별로 없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든 뭐든 약간 다 수익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리한 차익성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다라면 저는 조금 더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12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볼게요. 올해 유통과의 실적 방어를 해준 게 신가전이라고 합니다. LG전자의 이제 이 가전사업부 올해 영업이익 2조 원 돌파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신가전에 대해서 뭐 가전 워낙 핫하잖아요. 집콕 수혜주 대표적인데 어떨까요, 신가전? 요즘에 이 가전 관련해가지고 네. 이미 그 지난 여름부터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뭐 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없으신 분도 있지만 가전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 패턴이 변화가 된 것이죠. 네. 좀 이제 뭐 아이러니하게 집에만 좀 있다 보니까 TV가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혹은 뭐가 좀 제품들이 오래된 것 같아 그냥 이 차를 바꿔볼까 하는 심리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교체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이사 그러니까 그 리하우스든 네. 뭐 신규 주택 구매든 어떤 이사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서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그러면서 이런 인테리어 또 가전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뭐 삼성이든 LG든 요즘 가전이 그냥 단순하게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뭐 색깔도 자기가 마음대로 네. 배치할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 측면에서 가전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보복성 소비. 예전에는 그냥 뭐 좀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찾았다면 지금은 약간 프리미엄 라인이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유통가도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좀 보존시켜줬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뭐 저는 LG전자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어쨌든 대부분이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네. 가전을 구매했다면 프리미엄 라인은 대부분 매장 직접 가서 내가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백화점 같은 데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조금 더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